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25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70번입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마늘하고 양배추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마늘과 양배추에. 물음 1. 마늘의 재파종 전 조사 결과는 1R당 출현주수가 2400주이고 재파종 후 조사 결과는 1R당 출현주수가 3100주로 조사되었다.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재파종 보험금을 공식을 한번 써보죠. 마늘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현 피해율. 표준 출현 피해율은 10R당 3만주 분의 3만주 마이너스 실제 출현주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1R당이라고 나왔으니까 10R면 1000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해보면 1R당 출현주수가 3100주 나중에 심은 거죠. 출현주수는 2400주니까 24000주가 되겠네요. 10R로 하면요. 그러면 출현주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만 분의 3만에서 24,000 빼면 6천이죠. 6천주. 그러면 얼마가 되죠? 20%가 되나요? 3위는 6이니까요. 그러면 표준 출연율은 20%가 되겠네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300만 원 주어졌죠? 300만 원 곱하기 35% 곱하기 20% 하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한번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 곱하기 0.35 곱하기 0.2 하면 21만 원이 되겠네요. 네, 풀이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입니다. 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35%, 마늘 재파종은 35%죠.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주수.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주어지기를 1R당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10R로 고치면 24,000주가 출현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양배추 재정식 전 조사 결과는 피해 면적이 500제곱평방이고 재정식 후에는 재정식 면적 500제곱평방으로 조사했다. 재정식 보험금은 얼마냐? 이 문제도 구획 기출입니다. 그러면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죠.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결국은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양배추 재정식은 20%다. 그럼 보험 가입금액 여기 나와 있죠. 200만 원 곱하기 20%. 면적 피해율은 여기 500제곱평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총 몇 평방에서? 2000평방에서. 그러면 몇 프로가 되죠? 500을 2000으로 나누면 2는 4. 25%가 되나요? 곱하기 25%.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해 보면 한번 계산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곱하기 0.2 곱하기 0.25 하면 10만 원이 되네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네, 1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1번 문제입니다. 옥수수 문제입니다. 옥수수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수확량을 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죠. 면적, 그 다음에 착립장 길이. 그래서 언제나 피해 수확량이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그랬죠. 조사 대상 면적의 피해 수확량 더하기, 여기서는 기수학, 타작물, 고사 면적 중에서 피해 수확량은 이건 아니죠. 요것만 지금 피해 수확을 입은 거죠. 고사 면적만. 그래서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 이 둘을 더해주면 피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 이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은 어디서 구하죠? 요 착립장으로 구하고, 고사 면적에 대한 피해 수확량 어디서 구하죠? 표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가지고 적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착립장으로 보면, 착립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15cm 미만은 하품, 15cm부터 17cm 미만은 중품, 17cm 이상은 상품 그랬죠. 그러면 피해 수확량은 중품은 50%가 피해 수확량을 잡아주고, 하품은 곱하기 100% 전체가 피해 수확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중하로 나눠보면 이 둘은 하품이죠. 그 다음에 15, 16 이 둘은 중품이죠. 여기는 상품이고요. 그럼 피해 수확량은 중품 14개, 5개, 9개, 14개 중에서 50%니까 14개 곱하기 50% 하고, 플러스 하품은 전체가 피해 수확량이지, 18개 전체가. 그러면 피해 개수는 몇 개가 되겠나요? 7개다, 25개가 되겠네요. 25개가 피해 개수인데 얼마의 면적의 피해 개수냐? 16제곱, 표본 구간이 16제곱이라는 게, 16제곱 평방이라는 이 표본 구간에서 피해 개수가 25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6제곱 평방으로 나눠주면은 평방당 피해 개수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준다. 7,000제곱평방.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피해 수확량이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 나누기 16 한 것에다가 곱하기 7,000. 이게 지금 만든 건가요? 14에 50%면 7개, 25개 맞죠? 16제곱 평방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25 나누기 16 곱하기 7,000. 여기에 여기서 지금 연농 이오라고 그랬죠. 대학찰 연농 이오는 개당 그램이 몇 g이죠? 160g이죠. 예, 이것은 암기를 요한 겁니다. 대학찰 연농 이오는 개당 그램이 160g이니까 0.16kg이죠. 곱하기 0.16kg까지 해줘야 킬로그램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곱하기 0.16을 해주면 1750kg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은 1750kg이고,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은, 고사 면적이 500제곱평방이죠. 500제곱평방 곱하기 표준 수확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나오겠죠. 2000kg을 8,000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고사 면적 500을 곱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500 곱하기 2000 나누기 8000, 125kg이 나오네요. 그러면 플러스 125kg.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피해 수확량이 나오겠죠.
1750 더하기 125는 1875kg. 이것이 피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드릴게요. 지금 피해 수확량은 1875kg입니다. 이걸 구하려면 피해 수확량은 먼저 조사 대상 면적의 피해 수확량하고 고사 면적의 피해 수확량으로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합니다.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은 해보니까 25개가 나왔는데 표준 중량이 개당 표준이 16kg, 0.16kg예요. 160g이니까 이거를 이 표본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제곱평방당 피해 수확량이 나오면 그것을 조사 대상 면적으로 곱해주면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은 500제곱평방인데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으로 적용하니까 8,000분의 2,000. 그래서 계산하면 1875kg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 풀어보시면서 이 값이 나오도록까지 적용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해액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손해액은 피해 액수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피해 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고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해주면 손해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피해 수확량이 1875kg라고 아까 나왔죠. 죄송합니다. 피해 수확량이 1875kg이라고 나왔습니다. 미보상은 0이죠. 별도 연급이 없으니까요. 곱하기 가입 가격은 kg당 2,000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875kg 곱하기 2,000원이 손해액이 되겠죠. 1875 곱하기 2,000원. 375만 원이네요. 이 액수가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가입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이 없기 때문에 피해 수확량 1875에다가 kg당 2,000원이니까 375만 원이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수확감소 보험금은 손자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런데 손해액은 뭐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걸 다른 식으로 또 한번 써보면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중에서 적은 것에다가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구해볼 때 손해액이 얼마 나왔어요? 손해액이 375만 원이 나왔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럼 어떤 것이 작죠? 375만 원 손해액이 작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주면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은 1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확감소 보험금은 손해액 375만 원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하면 175만 원이 되겠나요? 보험금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175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중에서 적은 금액 미니멈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준 것이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것인데
보험가입 금액은 아까 2천만 원이었죠. 에다 자기부담 비율 10%를 곱하면 200만 원이죠. 그래서 손해액 375만 원에서 빼기 200만 원 하니까 175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다 적용하시면서 이 답과 맞아 떨어지기까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이걸 못 외우게 되면 풀 수가 없는 거죠. 즉 옥수수의 품종별 그 중량입니다. 표준 중량입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 내의 수확 옥수수 중 하품목은 100%, 중품목은 50%를 곱한 값을 표준 중량이다 라고 했고 미백이호는 180g, 즉 0.18kg이란 얘기죠. 대학찰, 좀 전에 본 문제 대학찰이었죠. 연농이호. 이것은 0.16kg으로 계산한다. 개당. 그 다음에 미흑찰은 190kg, 0.19kg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180g, 160g, 190g, 미백이호는 180g, 대학찰은 160g, 미흑찰은 190g. 이것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의 인수 제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난지형의 경우 남도종과 대서 품종이 있고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형은 남도 대서, 한지형은 의성, 그리고 홍산 품종. 이것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는 뭐한다? 인수 제한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품종이 아닌 마늘은 인수 제한이다. 즉 이 품종만 된다.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해야 한다. 이게 10회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난지형은 남도하고 대서종입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까지 파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8월 31일 이후에 파종해야 합니다. 이 이전 파종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한지형은 의성이죠. 의성 마늘인데 이거는 몇 월 며칠이요? 10월 10일. 이전 파종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10월 10일 이후에 파종해야 된다. 그 이전 파종은 인수 제한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식 밀도는 10아르당 3만 주 미만은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 마늘은 파종한 후에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년 해를 넘겼죠.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기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액상 멀칭, 무멀칭은 인수 제한이고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은 인수 제한입니다. 코끼리 마늘은 양파처럼 큰 거죠. 조금 그 매운 뭐라고 그러나요? 마늘 매운맛이 좀 덜하고 양파처럼 큰 마늘이에요. 이것은 그 인수 제한입니다. 주화재배 마늘은 마늘을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마늘 쫑이 자랐죠. 여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예. 이 열매를 주아라고 해요. 주아. 이 열매를 바로 심는 것을 주화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화 재배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주화 재배의 경우도 2년 차 이상 이것을 받아가지고 뿌려서 그 다음에 난 거 가지고 하는 것은 2년 차 이상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년도의 주화 재배는 인수 제한입니다. 다음 마늘을 시설 재배 농지 즉 비닐하고 서 재배하다든지 또는 자가 체종한다. 이 자가 체종하면 수확량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자가 체종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한다. 그래서 인수 제한을 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2번 문제입니다. 172번 문제는 10회 기출인데 어지간한 변별력을 가지고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이온 수학가소 보장 방식 마늘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라 하고
주어진 문제 조건에 다른 요건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짜리 미만 절사하고 뭐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계약자 갑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서귀포시 대정업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제주도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자 갑은 2023년 10월 5일 농지 5,000제곱평방의 의성품종이면 한지형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제주도인데 또 품종은 한지형이에요. 그런데 10월 5일 날 파종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되고 평년 수확량은 이렇게 되고 최고 자기부담 비율은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이후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 2023년 10월 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에 사고 접수하였고 조사 결과 농지 전체 면적에서 7만 5천 주가 출현돼요. 농지 전체 면적이면 얼마죠? 5천 제곱평방이에요. 그러면 10아루당 3만 주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5로 나누면 10아루당 몇 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5,000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 주 미만이니까 뭐 재파정보험 나오겠네. 뭐 이렇게 얼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 31일 16만 주를 재파종하였다. 그러면 이제 16만 주를 또 5천으로 나눠보면 3만 주 이상이 되죠. 이거 재파종 보험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의성 마늘인데 한지형이죠. 이 한지형은 몇 월 며칠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에 걸리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지만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지형 의성품종이니까 한지형이잖아요. 의성품종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에요. 근데 10월 5일 날 파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 날 파종했기 때문에 인수 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농업재해보험에 계약해주면 안 되죠. 근데 계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답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보면은 이것은 인수 제한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약을 해주고 나서 인수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해주면 된다. 이것은 소송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지금 정답 처리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지형 마늘이기 때문에 10월 5일 날 파종을 했다면 이것은 인수 제한에 해당돼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0원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정답은 처리된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 있어서 계약자 갑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쓰시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지급 사유 없음. 이유는 의성 마늘은 한지형 마늘로서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해서 즉 10월 5일까지 파종해서 해야 되는데 인수 제한에 해당되죠. 10월 5일 파종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인수 제한에 해당돼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없다라고 지금 답을 낸 것인데 이 답이 소송까지 들어갔을 때 맞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 의성마늘 또는 남도종, 대소종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파종하였다. 그리고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뭐 이렇게 나온다면 깔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마늘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마늘의 인수제한을 한번 말해보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공통의 인수 제한, 공통 제한을 제외하고 마늘에만 한정되는 거,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즉 마늘에만 한정된 걸 해보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아르당 3만 주 미만 인수 제한이죠. 두 번째, 코끼리 마늘, 주화 재배 인수 제한이죠. 세 번째, 무멀칭, 액상 멀칭 인수 제한이죠. 네 번째 또 뭐가 있나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 시설 재배 인수 제한, 또 자가 채종 인수 제한. 그 다음에요, 정해진 거, 한지형은 의성마늘, 난지형은 남도종과 대서종, 그리고 하나가 있죠. 홍삼품종. 이것이 아닌 것은 인수 제한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6번째는 뭐가 있나요? 코끼리 마늘, 파종. 조금 전에 본 파종 여기다 써볼게요. 파종을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파종 인수 제한,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 인수 제한이다. 이 정도로만 써줘도 되겠습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입니다. 종합이원 방식 수확감소 보장 보리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도 올해 10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면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사 수확량을 보니까 전부 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 맥스, 표준과 평년 수확량 중에서 맥스 값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라고 그랬죠. 조사 수확량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하고 비교해서 큰 값. 근데 없으니까 이 강면은 무사고니까 없죠. 조사 수확량이. 그러므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값 중에서 큰 것의 1.1배. 이것이 A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에다가 곱하기 B분의 C죠. 그래서 A 값을 지금 구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표준과 평년 중에서 큰 것에다 1.1배를 한다. 그러면 쭉 보시면 큰 거, 평년이 더 크죠, 표준보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세요. 5,000 더하기 5,500 더하기 6,800 더하기 6,500 더하기 6,200. 그래서 하나마다 1.1배를 곱해도 되고 다 한 다음에 가로로 묶고 곱하기 1.1배를 해준 다음에 이 총체적인 것을 나누기 5로 해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면 A 값이 나올 거예요. 이 A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구한 걸로 한번 보니까 6,600kg이에요. 그 다음에 B 값은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시면 되죠. B 값은. 그래서 B 값은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C 값은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이니까 6,100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A는 제가 구해보니까 6,600kg이 나왔어요.
그리고 B는 이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서 5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5,500kg이 나왔어요. 그리고 C는 6,100kg이 되죠. 그다음에 Y는 가입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되는 거죠. Y는 5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에다가 곱하기 B분의 C인데 Y가 5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5는 0이잖아요. 이게 0이 되면 이것이 다 0으로 수렴해서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A 곱하기 B분의 C가 되겠죠. 근데 A는 6,600이라고 그랬으니까 6,600kg 곱하기 B는 5,500. 그 다음에 C는 6,100. 요것만 계산해 주면 이게 평년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냐면은 7,32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셨다면 맞게 구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평년 수확량을 활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죠? 수확감소보장에서 보리에서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50%에서 100%까지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입 범위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입 수확량을 최소로 가입한다. 그러니까 50%로 가입한다는 얘기죠. 곱하기 가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원.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7,320이 나왔습니다. 7,320kg 우리가 이건 구했죠. 20kg 곱하기 50% 곱하기 2,000원. 킬로그램당 2,000원이니까요. 요것을 구해주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7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라는 평년 수확량의 공식에 전부 대입을 하는데 조사 수확량이 없다. 왜? 무사고니까. 그러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중에서 큰 것에다가 1.1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1.1배를 해도 좋으시고 이 값에다가 전부 더한 다음에 통쳐서 가로하고 곱하기 1.1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6,600kg이 나왔다. 그 다음에 CY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7,320kg이 된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본다면 평년 수확량 7,320kg에 최소 가입이니까 50% 가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2,000원 해서 하니까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